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 치료와 격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규탄 성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아와 호남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의 핵심 현안이 걸린 법안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방역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재소자 가운데 4분의 1만 검사했는데도 벌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이 모든 재소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 치료와 격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615번째 확진자에 이어 다른 방에 사는 618번째 확진자, 그리고 이 재소자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남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도소 내 CCTV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재소자들이 종이봉투 등을 만드는 교도소 내 공동 작업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확진된 광주교도소 교도관인 607번째 확진자와 재소자들이 접촉했다면 작업장 신체 수색 과정에서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광주 교도소 전체 수감자들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 541명은 검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453명은 3일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산밀시설인 밀접, 밀집, 밀폐된 교도소 공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재소자 치료는 물론 격리와 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재소자 관리와 치료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2주 동안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타 지역과 연계된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동 자제와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순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특히 아침 저녁으로 춥겠고요. 한낮과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앞으로 추위가 언제쯤 더 강해질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다음 주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1도 안팎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올 겨울은 지난해 겨울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한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를 염두한 옷차림 하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와 호남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국회에 돌아가서는 광주의 핵심 현안이 걸린 법안 처리를 놓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당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5년째 운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으로서 1년에 6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아시아문화예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특별법 시한이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국가기관으로서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준비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이나 그러니까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문화도시 관련 특별법 처리에 최소한 딴지를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에 공을 들이겠다는 약속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대한 비전을 갖고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광주민예총과 시민단체 협의회 등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의힘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영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 씨의 선고 재판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규탄 성명이 시작됐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첫 성명을 통해 전 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전두환은 더 이상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또 80년 5월 자행된 시민학살의 모든 책임은 전두환에게 있음을 재판부는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도 손이 부족한 마당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방역 작업에 드론까지 투입하면서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철새 수천 마리가 월동을 시작한 영암호.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대형 방역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드론은 방역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소독액을 떨어뜨립니다. 전남은 2018년 이후 3년 동안 AI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료 차량이나 왕겨 차량만 저희도 다 들어가고 있고 저희 개인 차량도 웬만하면은 농장 안에 잘 안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를 거쳐가는 겨울 철새는 고병원성 AI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철새 도래지는 영암호를 비롯해 20곳,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암호 주변에 대해 드론과 살수차, 광역 방제기를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리알을 생산하는 종오리 농장 주변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농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집중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취약 오리 농가는 휴지 기제를 적용해 겨울철 오리 입식 금지로 사육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산소가스 밸브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는 오후 4시 5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여의도 5배 크기의 광대한 부지에 고루만 모두 5개가 있는데 사고는 제1고루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직원들이 1고루 인근의 5궤에 있는 산소가스 밸브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밸브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발 직전 밸브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하여튼. 내 있는 사무실, 그 고로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내 사무실이 바로 옆에서 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소방당국은 사고 즉시 소방인력 15명과 펌프차 1대, 그리고 구급차 2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빠르면 오늘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13일 보수를 마치고 제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3호기 외부 변압기에 문제가 발생해 출력을 낮추는 간발에 들어갔습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발전소 외부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 어제 오후 2시부터 한빛 3호기 출력을 80%까지 낮추고 외부 변압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출력을 낮춘 뒤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터빈 발전기의 가동을 멈춰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어제 한빛원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실공사 의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실패라며 원안위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의 불법 거래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정황을 파악했다며 엄벌 계획을 밝혔는데요. 광주시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가 파악한 이런 불법 거래 정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매월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외지인들 우리 시 부동산 매입 비율이 15%대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9월과 10월에 갑자기 20%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해서 외지 투기 세력들이 우리 지역, 특히 봉선동과 수안지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서 거래 가격을 폭등시키는가 하면 전세 가격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전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지인들이 이렇게 광주 부동산을 가지고 불법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 6월과 7월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투자 세력이 규제가 심해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저평가된 우리 지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속에 나설 예정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봉선동과 수안지구 등 외지 매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그리고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와 인터넷 허위 매물 등록 등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적발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 외에도 국토부의 투기 과열지구를 동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건의를 하셨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를 시와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단위의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규제 적용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일부 지역에 발생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속이나 규제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외지인들의 집중 매수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는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물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지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급등한 우리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사의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유보했던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어제 열린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금, 단체 협약에 관한 사측의 추가 제시안이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광주 공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장에서 그동안 유보했던 부분 파업을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광주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중소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 채용 예산 인원은 올해보다 22.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년 채용 예정 인원은 8,597명으로 올해보다 2,500여 명 감소하고 작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목재 제조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작년과 비교해 채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계대출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지역금융기관 9월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 가계대출 누적 잔액은 예금은행 28조 566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24조 6,571억 원 등 52조 7,13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25조 5,2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한전 KPS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전 KPS 인턴십과 진로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일부 정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의 부실한 행정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최근 5개 학교를 종합 감사한 결과 의료기관 신체검사서나 범죄 조회 없이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겨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49건의 부실 행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89명의 교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8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3,263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전라남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전남 특성화고 출신자 1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은 9.4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완도수고 4명, 여수공고 3명, 목포공고, 나주공고,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각각 2명 등이 합격했습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쓰지 않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알맹상점의 양내교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특강을 엽니다. 알맹상점은 서울 망원동에 자리한 플라스틱 프리 가게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거나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샴푸, 세제, 올리브유 등을 덜어 판매하는데요. 양 대표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와 쓰레기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림동 10년 후 그라운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하면 내일 저녁 7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과실차를 만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담양 용면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로나로 학예회를 열지 못하게 되자 과실차와 자필 편지 42세트를 준비했는데요. 학교 측은 평소 동네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 나눔이나 이불 세탁 봉사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학생들이 이웃사랑에 힘을 보태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호랑이 가족 한마당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고 팬과 선수가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기아 타이거즈 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데요. 팀 대항 레크레이션과 선수 장기자랑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26일과 27일에는 선수들을 만나는 랜선 사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주 여성들이 직접 요리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조리법을 설명합니다. 광주문화재단 무지개 다리 사업 영상 콘텐츠 이야기인데요. 12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국의 파슬리 백합 볶음 요리법을 소개합니다.